I'm Nicole Lovell, and I've been nominated for the ALS Ice Bucket Challenge. 당신이 보는 소녀는 13살의 니콜 로벨입니다. 2016년 1월 27일, 그녀의 어머니 텔미의 세계는 딸의 방문을 열었을 때 뒤집어졌습니다. Nothing's ever happened like this before, ever. 그녀는 그 전날 밤 닫힌 문 뒤에서 벌어진 비밀스러운 일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블랙스버그, VA에서 13살의 니콜이 실종된 사건의 전개를 다룹니다. 시간이 촉박하게 흘러가면서 니콜은 그녀의 중요한 약을 하루 이상 복용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은 니콜이 그날 밤 스스로 미지의 세계로 도망치기로 선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찾으려는 과정에서 사건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는 충격적인 세부 사항들이 드러났습니다. I think the police should look more into finding a body and try to interrogate the last person who saw her alive. 그녀의 침실 문 뒤에서 벌어진 일들은 모두에게 묻습니다. 니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왜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떠났을까? 이 사건은 블랙스버그, VA에서 한 젊은 주민의 실종과 살인을 다룹니다. 2016년 1월, 서부 버지니아의 겨울밤은 차갑고 내린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 풍경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멋져 보일 수 있었지만 니콜 로벨의 부모에게는 악몽 같은 기억을 남겼습니다. Nicole touched many people throughout her short life. 그 차가운 1월의 밤, 니콜은 집을 떠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16년 1월 26일 밤, 니콜의 어머니 텔미는 13살의 딸, 니콜 로벨에게 잠자리에 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27일 아침, 텔미가 니콜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그녀를 깨우러 갔을 때 문을 열고 부르며 아무리 애써도 니콜에게서 반응이 없었습니다. I noticed that her nightstand was up against her door. Nicole wasn't there. 텔미는 니콜의 침실 문을 닫은 후 전혀 다른 계획이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니콜은 몰래 옷장을 문 앞에 밀어놓으며 탈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니콜은 일반적인 아이들처럼 늦은 시간까지 TV를 보거나 친구들과 얘기하는 대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쯤 그녀는 침실 창문을 열고 미니언 캐릭터가 있는 어두운 파란색 담요를 가지고 가방과 휴대폰을 챙겨 밤을 향해 떠났습니다. 눈이 듬성듬성 쌓인 길을 걷다가 그녀는 성공적으로 페어팩스 도로의 란턴 리지 아파트에서 집을 떠났습니다. 가장 큰 질문은 니콜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녀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탈출을 선택한 걸까요? 텔미는 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니콜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녀는 즉시 블랙스버그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니콜의 가족은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니콜은 어디에 있을까? 그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답을 찾기 위한 수색이 시작되었고 그들의 사랑하는 딸을 찾고자 하는 절박함이 커져갔습니다. Cole, honey, if you see this, if you're out there, you can come to me. I'm not mad at you. Just come home. 방금 들은 목소리는 데이비드 로벨, 니콜의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니콜과 아버지는 힘든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약 관련 혐의로 감옥에 있었고 다른 법적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니콜은 항상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원했지만 그것은 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니콜이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데이비드는 그녀와 떨어져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로컬 TV와 라디오 방송이 실종된 소녀에 대해 알리기 시작하면서 경찰, 소방서, 구조대들이 지역사회 전역에서 긴급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Blacksburg police asking for your help tonight to find a missing 13-year-old girl. Nicole Lovell was last seen Tuesday night at her family's apartment. Police say local, state, and federal agencies are now involved. They're approaching this case from all angles.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니콜의 이야기에서 또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건을 복잡하게 만든 어두운 장이었습니다. She would get sick quick without her medicine, and then it would get fatal. 니콜은 인생의 시작이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1살이 되기 전에 간 이식이 필요한 간 손상을 입고 태어났습니다. 10대 시절 심각한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하루 2번 항거제약 약을 복용해야 했습니다. 약을 몇 번이라도 놓치면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었고 그것이 가족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니콜을 빨리 찾는 것이 그녀의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FBI는 지역 및 주 경찰과 협력하여 니콜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소식을 널리 퍼뜨렸고
지역 사회에서도 큰 반응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의 숲과 산을 잘 아는 사람들이 수색에 동참했습니다. 버지니아 공대 학생들도 참여하여 니콜을 찾기 위한 미션에 동참했으며 드론을 이용한 공중 수색도 진행했습니다. A Virginia Tech drone used infrared technology from the skies throughout the day. They are still focusing on the mile radius or so around Nicole's home. They are getting both a ground look and a view from the air thanks to a drone from the Mid-Atlantic Aviation Partnership at Virginia Tech. 버지니아 공대 군단도 수색에 힘을 보탰습니다. 니콜의 실종은 블랙스버그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 지역은 가까운 이웃들이 서로 돕는 것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1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하며 13살 니콜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행 중인 수색 속에서 니콜과 그녀의 가족을 위한 촛불 기도회도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지역 주민들이 란턴 리지 아파트에 모여 니콜의 무사 귀환을 기도하며 찬송가를 부르고 가족과 서로에게 변함없는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고 연락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약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었고 하루가 지나도 그녀에 대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겨울의 날들은 그녀의 부모님에게 희망을 점점 더 희미하게 만들었습니다. We love you, Nicole. We miss you. We want you home. 여전히 큰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니콜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멀지 않았습니다. 2016년 1월 30일, 니콜의 부모는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Missing 13-year-old Nicole Lovell's remains were found by police today. It's with heavy heart that I have to announce that we've located the remains of 13-year-old Nicole Madison Lovell. 니콜의 시신은 노스캐롤라이나 주 서리 카운티, 노스캐롤라이나 89번 도로 인근의 경사진 숲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지역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외진 곳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주 이용되는 도로와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전체 지역사회는 충격에 빠졌지만 니콜의 어머니 텔미에게는 몇 분 만에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Because she was my everything. Nicole touched many people throughout her short life. 누가 니콜에게 이런 끔찍한 행동을 했을지에 대한 질문이 모두의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답을 찾기 위한 과정에서 텔미는 이웃에게서 불안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웃은 텔미가 사라지기 전 딸들과 함께 놀면서 비밀스러운 데이트를 할 남자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And she was talking about this boyfriend she had that was 18 and went to college and showed some text messages off of Kik and pictures. And actually there's two other little girls up the street here that actually pointed his picture out. They go to school with her. 맞습니다. 당신이 들은 대로입니다. 13살의 니콜은 2016년 1월 26일 밤 비밀 데이트를 하기로 계획했었고 그것이 그녀를 집에서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10대들처럼 니콜도 소셜미디어에서 꽤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텔미는 니콜이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을 만나러 떠난 것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니콜이 실종된 후 그 다음 3일 동안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리는 다시 니콜이 실종된 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2016년 1월 27일 경찰이 그녀의 집을 수색했을 때 그들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니콜은 자기가 남긴 중요한 단서를 통해 이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를 스스로 제공한 것입니다. 그녀의 침실벽에는 온라인 앱의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So during the investigation, law enforcement was going through Nicole's digital footprint, going through her social media. FBI의 컴퓨터 전문가들은 니콜의 계정 정보를 추적하여 그녀가 자주 사용하던 킥과 오맥을 채팅 앱을 발견했습니다. 이 앱들은 10대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앱으로 이들은 비밀리에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앱은 사용자들의 익명성 때문에 위험한 장소로 알려져 있으며 사기꾼이나 유괴범들이 활동하는 곳으로 악명 높습니다. 텔미는 딸이 사라지기 전에 그녀의 휴대폰에서 킥 앱을 발견하고 삭제를 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니콜이 이 앱들을 다시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서 사건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니콜이 남긴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는 이 끔찍한 사건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What was being found indicated that Nicole was pretty much a typical 13-year-old girl. 온라인에서 니콜의 모습은 많은 중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해받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주목받기를 원하고 성인처럼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She hung out with her friends and went to the mall. She, wanted a boyfriend, but also she had her insecurities.
니콜은 특히 외모에 대해 인정받기를 원했으며 어린 시절의 수술 자국이 보기 싫다고 생각했으며 She was perhaps a little bit depressed. She was down on herself. 전문가들은 니콜의 계정을 조사하고 그녀가 학교, 친구들, 가족과의 상호작용 외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메시지와 사진을 추적했으며 One of her friends had stated that Nicole was supposed to have essentially a secret date that night. FBI는 킥의 긴급 공개 요청을 하여 니콜의 개인 계정을 조회했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으며 니콜은 온라인 활동 중에 자신이 비밀리에 교류하던 범죄자를 만난 것으로 드러났으며 It was learned that Nicole's last communication was with an individual who had the username of Dr. Tombstone. 그는 닥터 톰스톤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FBI 사이버팀은 킥과 협력하여 니콜과의 대화에서 나온 데이터 추적을 통해 그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밝혀냈으며 그리고 그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종되기 전에 니콜이 마지막으로 대화한 사람은 바로 닥터 톰스톤이었기 때문입니다. That was very concerning and certainly increased the likelihood that there was foul play involved in her disappearance. 사이버 수사관들은 더 깊이 파고들어 닉네임이 데이비드 A와 연결된 지메일 계정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They learned that Dr. Tombstone belonged to someone by the name of David Eisenhower. 디지털 흔적을 따라가던 끝에 18살의 젊은 남성을 찾을 수 있었고 그는 데이비드 아이젠하워로 확인되었습니다. David Eisenhower, we learned, was an 18-year-old freshman at Virginia Tech. 그는 버지니아 공대의 신입생으로 훌륭한 공학 프로그램 덕분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또한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근처 와일드 레이크 고등학교의 트랙 선수로도 두각을 나타내었으며 고등학교 마지막 해에는 지역 TV 뉴스 방송에서 이번 주의 운동선수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Dwight David Eisenhower was the 34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is brother Milton was president of Johns Hopkins. And David Eisenhower was the president's grandson who married Richard Nixon's daughter. We went the distance to tell you about one of the greatest distance runners this state has, and his name is David Eisenhower. David is no relation to the president. Their last names are spelled differently. But this David Eisenhower left the west coast of Washington and invaded East Coast running like a battle plan from General Eisenhower. I make my personal goals achievable, or just out of reach of achievable. That way I'm always constantly striving to better myself. If that goal becomes a record, or if that goal is past a record, or records get broken in the process, I consider that like a milestone goal, but that's not where I ultimately want to end up. I just have this internal thing saying I want to be the best. There is no reason why I cannot be as good as other people are. I will personally not stop until I reach my peak performance, which could be anywhere. 처음 봤을 때 데이비드는 큰 대학의 평범한 신입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험을 더 많이 쌓은 사람처럼 보이려는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려고 해서 신뢰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Was sort of cocky and he was like, yeah, I'm David Eisenhower. I was just on the local news. I'm a big deal. 니콜이 실종된 지 3일 후 2016년 1월 29일 경찰은 데이비드를 체포하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니콜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불러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조사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I was bored in my dorm room and logged on to a website where you go and you just talk to random strangers. 탐정은 데이비드에게 니콜이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그날 밤 그와 데이트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이 그날 밤 니콜을 집에서 데려갔을 때 그녀가 13살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then I see someone who probably looked like she was 11 years old climb out of a window and I was like, not for me. 데이비드는 니콜을 만나고 나서 떠났다고 말했지만 탐정은 그것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었습니다. 특히 그 후에 니콜이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면담 중 탐정은 데이비드에게 더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고 직감하고 그를 도전했습니다. Stop you there. I feel like we're getting sideways. So it's not going to be possible for us to believe that account. 처음에 데이비드는 니콜에 대해 더 이상 아는 것이 없다며 그와 만난 후에는 그녀를 본 적도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그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상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이 그를 니콜의 실종 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만들었습니다.
I think the police should look more into finding a body and try to interrogate the last person who saw her alive, who clearly left the scene. 데이비드는 면담 후 즉시 체포되었고 조사가 계속되는 동안 구금될 것이라고 결정되었습니다. David Eisenhower, stand up and put your hands behind your back. You are under arrest. 하지만 탐정은 면담 중 데이비드가 니콜을 떠난 후 친구를 만나러 갔다고 말했을 때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조사를 위한 중요한 정보가 되었습니다. After he walked away from Nicole, that he'd gone to see a friend. And that's when he identified Natalie Keepers. 버지니아 공대의 공학을 공부하는 학생인 네이틀리 키퍼스는 메릴랜드 동부에서 버지니아 서부의 산으로 여행을 왔습니다. 책을 좋아하고 진지한 성격의 20세였지만 그녀는 대학에 들어와 데이비드와 짧은 연애를 했고 그 후 빠르게 가까운 친구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I mean, David, he's a really sweet guy. He's like my best friend. 이제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수사관들은 데이비드와 네이틀리의 휴대폰에서 정보를 다운로드하고 있었습니다. They find text messages between David and Natalie. FBI와 경찰의 사이버팀은 데이터를 샅샅이 조사하던 중 데이비드와 네이틀리 사이에 오간 충격적인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Between David and Natalie, talking about cleaning up blood, talking about the smell of blood. 그 메시지들에는 누군가의 피를 치우는 이야기, 피 냄새에 대한 언급, 그리고 범죄 현장을 덮으려는 시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They're talking about trying to cover up a crime scene. 이 메시지들은 어떤 기술 학생들에게도 이상한 내용이었습니다. 네이틀리가 이 문자들을 마주쳤을 때 그녀는 마침내 사실을 털어놓고 진실을 밝혔습니다. We know that you have information about this. What do you think was going on in your phone? 네이틀리에 따르면 데이비드가 니콜을 죽였고 그녀는 그를 도왔다고 합니다. Natalie, how much are you involved in what we He need to know? forced me to move to help him move her body. 다음 몇 시간 동안 네이틀리는 2016년 1월 26일 밤 니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이 이야기는 2015년 가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데이비드와 니콜은 온라인에서 채팅을 시작했고 곧 서로에게 끌리게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데이비드는 항상 니콜이 17살 또는 18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We're talking and she's like, yeah, I'm 16 or 17. I do not remember the age, she said. 그들이 계속 채팅을 하면서 데이비드와 니콜은 2015년 12월에 만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니콜은 자신의 나이를 숨길 수 없었고 아마 데이비드도 만났을 때 놀랐겠지만 그는 그것을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I get there, and then I see someone who probably looked like she was 11 years old climb out of a window. 그들의 감정은 점점 더 위험한 길로 접어들었고 그 만남은 예기치 않은 결과들을 초래했습니다. 그 만남 후 데이비드의 행동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걸 알았고 그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행동의 잠재적 결과와 그가 처하게 될 상황을 생각하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데이비드는 친구 네이틀리에게 자신이 문제를 겪고 있다고 털어놓았고 그 문제는 바로 니콜이었습니다. Natalie was saying that Nicole wanted to start a relationship and David really wanted nothing to do with her. 그는 니콜이 아직 미성년자였고 그들의 첫 만남 후 니콜이 임신했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습니다. So David felt that he needed to get rid of her. 그래서 그는 니콜과의 관계를 끝내려 했고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더 이상 그녀와 연락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니콜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관계를 끝내면 자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니콜이 이렇게 충동적으로 반응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데이비드가 처음 만난 순간부터 니콜을 조종해온 걸까요? 어쨌든 잠재적인 임신과 발각될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데이비드와 네이틀리는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들은 니콜의 죽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었습니다. On the night that Nicole Lovell went missing, Natalie said she and David went to a fast food restaurant to finalize the plan.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데이비드와 니콜은 필요한 특정 재료들을 준비해야 했고 니콜이 실종되기 하루 전 그들은 지역 월마트로 갔습니다. We went to Walmart. 그곳에서 그들은 큰 정원용 삽을 샀고 보안 카메라는 그들이 구매 후 나가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그들은 몰랐겠지만 그 삽은 나중에 범죄와 연결되었고 니콜의 피 자국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네이틀리는 이후 계획의 다음 단계에서는 함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계획에 대한 자신이 관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 후 2016년 1월 26일 밤 데이비드와 니콜은 협력하여 완전한 도주 계획을 세웠습니다. The plan was to take her to a secluded location to almost make it like a date. 니콜은 데이비드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가 도착하자 니콜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파란색 담요와 배낭, 휴대폰을 들고 집을 빠져나와 데이비드의 차에 탔습니다. 그들은 이후 버지니아 공대 캠퍼스 근처의 크레이그 크릭 도로로 차를 몰았습니다. 이 도로는 좁고 구불구불한 산길로 주택과 트레일러가 흩어져 있는 시골길입니다. 때로는 이웃집과 이웃집 사이에 꽤 거리가 있어 주변이 고립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그렇게 추운 수요일 밤 온도가 빠르게 떨어지면서 두 사람은 어두운 길을 달렸습니다. 1시 또는 2시경 데이비드는 외딴 지역에 차를 세우고 둘은 차에서 나와 차가운 공기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외딴 곳에서 니콜은 자신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데이비드의 끔찍한 행동은 니콜의 부검 보고서에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에는 니콜이 삽에 의해 목이 가격당해 척추 중 하나가 부러졌다는 사실이 명확히 나타나 있었습니다. And then he stabbed her. He killed her in the woods. 니콜이 땅에 쓰러졌을 때 그녀는 아직 살아 있었고 데이비드는 주저없이 잔인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몸을 14번 칼로 찔렀습니다. 그중 7번은 그녀의 머리와 얼굴을 겨냥했고 나머지 7번은 가슴을 향해 찔렀습니다. 마지막 치명적인 타격은 목을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니콜은 간 이식 수술을 용감히 견뎌낸 어린아이였고 가족에게 사랑받던 존재였지만 차가운 1월 밤 외딴 곳에서 마음없는 살인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끔찍하게도 그녀의 시체를 자신의 차 트렁크에 실어 그녀의 소지품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집에 돌아와 따뜻한 집안에서 그날 밤을 보냈을 때 그의 행동이 그를 괴롭혔을지 모르지만 니콜의 시체는 차가운 온도 속에서 저녁부터 이른 아침까지 고통받았습니다. 첫 번째 빛이 비치기 전 니콜의 시체는 20도 중반까지 떨어졌고 그녀가 한때 느꼈던 따뜻함과 가족의 사랑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이상한 점을 신고하지 않았고 그들은 새벽 시간까지 눈에 띄지 않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1월 27일 데이비드는 네이틀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그들의 음산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The next day, he told me that he needed help. 그들은 데이비드의 차에 올라타고 노스캐롤라이나 주 경계 너머의 외딴 장소로 향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전화 기록에 따르면 그는 플라스키, 버지니아에서 시체를 처리할 곳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나중에 그가 농담을 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 진지함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이 노스캐롤라이나 89번 도로를 따라가던 중 그들은 데이비드의 확장된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 근처에서 적당한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니콜의 시체를 훼손하고 그녀의 소지품을 치운 후 그것을 숲속의 경사면에 버렸습니다. Nicole was located off the main road going off the side of a mountain. They apparently had just tossed her from the edge. 데이비드와 네이틀리 간의 문자 메시지에서는 추운 날씨가 피 냄새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고 외딴 지역에서 자연히 시체 처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살인 전 데이비드는 몇 차례 온라인 검색을 했으며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했습니다. 시체를 태우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세부사항. 그러나 그는 적절한 답을 찾지 못했고 그로 인해 그의 몰락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니콜의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 다행히도 그때까지는 대부분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증거는 전자적으로 축적되었지만 데이비드는 경찰서에서 살인에 대해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면 네이틀리는 두려움에 휩싸여 모든 세부사항을 법 집행기관에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화면과 문자 너머로 물리적인 증거들이 확보되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증거를 하나하나 모으며 니콜의 비극적인 운명을 초래한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가고 있었습니다. That really Natalie was kind of the mastermind behind all of this. 사실 네이틀리가 이 모든 계획의 주모자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니콜의 시체가 발견된 장소에서 철저한 수색이 이루어졌고 그곳에서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니콜의 손톱 아래에서 발견된 피부 조각은
그녀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기 전 데이비드를 긁었던 중요한 DNA 증거였습니다. 이 작은 피부 조각들은 니콜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에게 저항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수사관들과 법의학팀은 버지니아 공대의 쓰레기통과 빈 상자에 주목하며 캠퍼스 연못 속으로 다이빙 팀을 보내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들은 클로락스 병과 수수께끼의 갈색 얼룩이 묻은 여러 개의 세정제를 발견했습니다. Another angle on the story, the search for evidence in the police investigation of Nicole's killing continues today. State police dive teams searched a lake on Virginia Tech's campus for the second day in a row, while a criminal investigations unit is stationed in the Jefferson National Forest using surveying tools to collect evidence as well. 이 발견들은 그들의 관계와 니콜의 살인과의 연관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수사는 끔찍한 전환점을 맞았고 데이비드의 차 트렁크에서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네이틀리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가방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피 묻은 의류와 니콜의 특징적인 어두운 파란색 미니언 담요가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증거들이 나중에 폐기될 예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섬뜩한 전리품으로 보관된 것일까요? 데이비드는 2016년 1월 29일 공식적으로 체포되었고 네이틀리는 2일 후인 1월 31일에 체포되었습니다. Stunning new details in the murder of a 13-year-old girl making national headlines. Authorities say social media likely played a role in her death. This is one of the suspects you're looking at, a former high school track star. His friend in college is also charged, and tonight prosecutors say that friend has now revealed much of the alleged plot. With this arrest, investigators are very much in the midst of what is a rapidly developing investigation. We appreciate the public's patience as we move through the investigative process. And we will continue to update the media and the public as new information becomes available. 그들은 니콜 로벨의 유괴와 살인, 그리고 시체 처리에 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혐의에 직면한 데이비드와 네이틀리는 모두 무죄를 주장했지만 그들의 변호는 흥미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And then the defense had a twist we didn't anticipate. 그들은 자신들이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대신 이 계획의 주모자가 누구였는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의 변호인은 네이틀리가 이 모든 일을 주도하며 그가 그 음산한 행위를 실현하도록 조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y were going to try and show that David did not kill Nicole. It was Natalie that killed Nicole. 때때로 네이틀리의 성격은 사회병적인 것으로 묘사되었으며 그녀는 니콜의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서 오는 스릴을 즐겼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네이틀리의 변호인은 그녀가 실제로 니콜 로벨을 죽이는데 물리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녀가 이 비극적인 행위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는 네이틀리가 살인 현장에 있었음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가 비극적인 사건의 실제 행위에 물리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사건 전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명백해졌습니다. 네이틀리는 니콜의 시체를 처리하고 증거를 숨기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했습니다. 결국 데이비드와 네이틀리는 니콜의 살인에 대해 모두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살인을 실행했지만 네이틀리는 계획에 깊이 관여하며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동등하게 책임을 졌습니다. 결국 2018년 6월에 데이비드는 모든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납치죄로 10년, 1급 살인죄로 60년, 그리고 시체 은폐죄로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선고된 15년은 집행이 유예되었고 20년의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5,130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편 2018년 9월에는 네이틀리 키퍼스가 1급 살인의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Prosecutor telling the court 19-year-old Natalie Keepers helped plan the murder of the 7th grader she had never met or spoken to, saying she was, quote, excited to be part of something secretive and special with her friend David Eisenhower. 그녀의 형량은 공범 혐의로 40년, 시체 은폐죄로 5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5년은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공범 혐의로 받은 형량이 권장된 20년의 2배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녀의 사건에서의 역할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판결이었습니다. 이 법적 결과는 니콜의 살인에서 그녀의 공범으로서의 역할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와 네이틀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이며 이 결과는 결코 니콜 로벨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사랑과 인정이었습니다. 많은 다른 10대들처럼
그 기회는 비극적으로도 빼앗겼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이제 시간이 결코 완전히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고 있으며 그들의 마음속에는 채울 수 없는 구멍이 남았습니다. 차가운 1월 밤은 블랙스버그 마을에 공허함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전체 커뮤니티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니콜의 상실이 남긴 영향은 그 커뮤니티에 지속적인 냉기와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